네, 안녕하세요. 공감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10년 만에 최고치에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생소해하거나 좀 정확한 의미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기사는 아무거나 갖고 온 거니까 이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의 물가가 더 지금보다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러한 심리, 그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좀 올라가고 있냐?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이런 기사들 요즘 자주 보일 텐데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변동 현상이 이제 가속화가 되면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사그러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전 세계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봉쇄가 이어지니까 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고 계속 끌어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나오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물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지금보다 더 앞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지 이게 뭐 미래의 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다면 결국 미래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심화되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주식이 왜 올라갑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치, 그런 재료들이 왔을 때 이게 결국에 선반영이 되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고공행진했던 그런 집값 같은 경우 지금 아니면 나는 못 살 거야. 뭐 앞으로 더 못 살 거야. 그러니까 더 오를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미래의 가치를 환산해서 현재의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격에 반영을 해서 자꾸 거래가 반복될수록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나오는 그런 기대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노동 임금이 지금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현재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결국에는 대중은 임금 상승을 요구를 하게 돼 있고, 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상승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증가된 생산비만큼의 당연히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이거 다시 또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는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요소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 심리의 뿌리가 박힌다면은 더더욱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그 상승 경고함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물가가 이 기대 심리가 한번 잡혀버리면은 이게 쉽게 생각처럼 쉽게 이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쉽게 더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사람들 마음속에 이 뿌리가 깊게 진행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리 긴축을 해도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돈을 푼다고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겠구나 라는 심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 10년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의 배경과는 완전 앞으로 다른 판단을 대중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빅스텝으로 예를 들어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의 전략인데, 이렇게 성장률을 둔화시키면서 물가가 함께 잡혀주기만 하면은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하지만 여기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낮으면은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 작용을 해서 다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양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연준이 그거를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한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서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면은 단기간에 이걸 해소할 수가 없는 지속 재발 가능성이 있는 암적인 그런 존재. 암 같은 경우도 세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재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자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고, 앞으로 이게 발생한다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경기 부양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빨간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너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의 차들도 빨간불에 지나가라고 다 가만히 기다려주고 있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뿌리가 깊이 박히면은 앞으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기 부양책들이 미래의 경기 부양책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양적 완화로 경기를 부양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만큼 생각보다는 이 단어 한마디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다 정도 오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